안녕하세요. 6000년의 음악 역사를 쉽고 재밌게 강의하는 닥터 정 프렌치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음악 역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행복한 한 해를 위해서 스트레스를 10초 만에 그냥 확 푸는 법과 반항하거나 이 사이가 안 좋은 자녀들과 친해지는 법, 그동안 전 세계 인종들을요 아주 오랫동안 가르치면서 얻은 최고의 테라피를 여러분과 쉐어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10초 만에 스트레스를 확 푸는 쌍욕 테라피. 사람들은요 일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사람한테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뭐 카운셀러, 또 사이콜로지스트 아니면은 약물 치료도 가능한 사이카이아트리스트를 이렇게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큰 성과를 이렇게 얻지 못한 부모나 학생들은요 저에게 상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렇게 음악 테라피도 이렇게 도움이 되지만은 때로는요 이 배움에서 얻어지는 지식을 떠나서 아주 엉뚱한 곳에서 해결책을 찾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게 쌍욕 테라피입니다. 분노와 증오가 아주 가득 찬 이 학생들에게요 이 욕 테라피를 권장하는 결과 정말 놀라운 효과를 보았습니다. 저도요 임상 실험으로요 남편이 고집불통일 때 그냥 시도해 보았는데 정말 워크가 됩니다. 저는 딱 3초. 남편이 독일 사람이라 이게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이래서 하나님 인간에게요 많은 이렇게 언어를 준 것 같습니다. 쌍쇼자, 동물 새끼들, 짐승 머리들, 김씨, 이씨, 발, 동물, 인간의 심볼 다 좋습니다. 상대에게 화가 더 많이 날수록요 더 강력한 이 쌍욕이 효과적이며 단 3초에서 10초 동안요 이 분노의 에너지를 솥불초처럼요 그냥 팍팍 뿜어내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쌍욕 테라피에 아주 중요한 규칙이 있답니다. 이것을 지키지 못하신다면요 깃방망이 기싸대기 날아오고 다음날 못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규칙이란 스트레스를 주는 상대 앞에서요 욕을 절대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되며 표정 없이 할 것. 물론 상대가 앞에 없다면 아주 크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분노가 막 솟구쳐 오를 때요 즉시 하되 10초 이상 넘기지 말 것. 바로 분노가 솟구치는 시간이요 3초에서 10초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은 무작정 시도 때도 없이요 욕을 막 그냥 하는 습관화가 돼가지고 인격에 영향을 줍니다. 워싱턴대 심리학과 교수요 그 엘마 게이츠는 이 분노에 찬 사람들의 침을 연구했는데 이 분노의 레벨에 따라서 이 침의 색이 달라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짐승이나 파충류들은 이 독이 나오는 침을 밖으로 이렇게 배출하는데 인간은 반대로 독을 안으로 삼킵니다. 그럼 그 독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드라마에서 막 목덜미 자꾸 쓰러지는 장면 보셨죠? 으악! 뇌졸중, 우울증, 공황장애, 분노조절장애, 피부병, 암 모두 합병입니다. 스트레스 엄청 받던 이 조선시대 왕들이 빨리 요단강 건넌 것도 거의 화병이지 않았습니까? 짐은 심히 마음이 불편하도다. 아니 사망 직전인데 불편이라니요? 사도세자도 아주 대표적인 이그젬플입니다. 자신을 가스라이팅하는요 그 애비에게 쌍욕을 못하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의대증, 기피증 또 뭡니까 그 분노 조절 장애, 공황장애 이 몽땅 다 알았지 않습니까? 결국 그 화를 아무 때나 막 발산해가지고 결국 뒤주 안에서 가죠. 쌍욕 테라피. 분노 증오가요 이 생기는 즉시 단 몇 초 동안에 아주 강력하게 그 분노를 배출해 가지고 스트레스를 바로 풀어야 합니다. 다음은 반항하거나 웬수 같은 자녀와 친해지는 방법. 자녀들과 안 싸워 보신 분 거의 없죠? 걷잡을 수 없이 아주 멀어진 자녀도 이 트리트만 아주 잘하면요 아주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 부모 말 잘 듣던 그 귀여운 자녀들이 머리가 커가지고 반항하면요 막 목덜미 잡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당장 나가.
화났다고 잠시 밖에 나왔는데 그날 하필이면 6.25가 터져가지고요. 60년 만에 이산가족 찾게 나타나 아이고 아그야 내가 잘못했죠 울고불고 모자 상봉하는 것도 봤습니다. 부모나 자녀는요 후회가 없도록 바로 풀어야 합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미믹이라는 단어를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인간은 태어나 보는 대로 배운다는 것입니다. 엄마와 아빠도 그랬잖아요. 대들거나 잘못을 고백이라도 하면요 미국 부모들은 그래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구나 라고 이렇게 대부분 말합니다. 어머머 너 미쳤어? 에이 자식이 한국 드라마 자식이 미친 게 아니라요 똑똑해진 겁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그 명예 교수가요 개소리에 대하여 라는 책을 썼는데 불티나게 잘 팔립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말도 반복하면요 오히려 멍멍이 소리보다 못합니다. 위험한 편파적 교육, 자녀들에게 이 편파적으로 대하면서 전혀 인식을 못하는 부모도 아주 많은데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이 가족 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인류 최초의 자식 카인과 아벨을 낳지만 카인의 이 질투가요 동생 아벨을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저에게 피아노를 배우러 온 형제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첫날 레슨 때 귀뜸하기를 큰애는 아주 집중을 잘 못하고 느리며 작은 아이는 아주 빠르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그런데 형이 느린 것뿐만 아니라 아주 폭력적이었어요. 밥 먹다가 이게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식탁 유리를 쳐가지고 손가락이 부러져서 피아노도 당분간 못 쳤고요. 학교 카운셀러, 사이콜로지스트도 만났지만은 이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피아노를 배우면 좀 낫겠다 싶어서 이 형제를 데려온 겁니다. 저는 많은 이게 생각 끝에 부모, 동생, 제가 삼박자가 돼가지고 형에게 이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주기로 했어요. 부모는 큰애에게 사랑을 자주 표현하고 동생은 형 앞에서 자랑하지 말고 저는 그 학생이 음악을 통해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도록 돕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이제 그 어사이먼트에 아주 충실했어요. 와우, 바비, you are amazing. 와우, 바비, how can you do that? 이런 칭찬을 전혀 통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자기 자신이 동생보다 못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모에게 마지막 카드로요. 무조건 미안하다는 표현을 자주 해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엄청 강한 편이었거든요. 그리고 6개월이 되었을 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요 칭찬, 격려, 사랑 표현, 음악에 자신을 표현, 관심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부모의 진정한 사과였습니다. 금쪽 같은 내 자식이 밖에 나가가지고 눈탱이가 부어가지고 들어와 보세요. 누구야? 누가 그래서 당장 뛰쳐나갑니다. 그런데 정작 부모들은 자식에게 오랫동안 상처를 준 것을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는 우리가 엄청 고생했을 때다. 자녀들이 분노하는 것은 원하는 것을 못 얻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그 꿈의 공간을 박탈당했을 때입니다. 꿈이 가득한 그 공간이 부모의 기대로 꽉 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당연히 불안감과 강박관념, 불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가 한 번쯤은 이 이슈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저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미국인들이 쓰는 표현 중에 I met my Waterloo 이런 슬랭이 있습니다. 내가 졌다 이런 표현이에요. 200년 전 그 영국에 속했던 그 네덜란드 땅, 지금은 이게 벨gium의 워터루라는 그 지역에서 영국과 이게 프랑스가 아주 팍 터지게 쌈박질을 해댔는데 나폴레옹이 워터루에서 이렇게 패배한 후 이 표현이 나왔는데요. 영어의 슬랭이 되었습니다. 내가 졌다. 부모는 자녀들을 양육, 교육, 훈육하는 그 과정에서요. 자식들에게 많은 상처를 준 것을 사과해야 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용서하거라.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우리가 무식했구나. 사과를 자주 할수록요 아주 효과적입니다. 저도 제 자식에게 사과를 자주 합니다. 아이고 잘한다. 넌 분명히 해낼 거야. 너가 최고다. 이와 같은 아주 듣기 좋은 말은요, 분노에 가득 찬 자녀들의 마음을 활짝 열 수가 없습니다. 분노, 반항하는 자녀들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나폴레옹처럼요, I made my wall. 내가 졌다. 부모의 진정한 사과이며 자식과 부모 사이에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최고의 메디슨이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올해는 스트레스도 없고 아주 화목한 가정 속에서 행복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바이.